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성공적인 정책, 또 회사 운영에서 또 성공적인 그런 경영이라는 것이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경영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적재적소에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배치하는, 전진 배치할 때 그때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뭐 상장회사의 그런 회장이나 CEO들이 현장의 실물적인 일을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은 회사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 풀 개개인에 대한 강점과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문제를 당면하게 됐을 때 누구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 책임자 회장이 과연 삼성전자의 여러분들 동원 가능한 인력들을 속속들이 다 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걸 속속들이 깨면 본인이 진두지휘를 할 겁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임명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2인자인 전영현 부회장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보상 체계에 따라 움직이니까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보상 체계를 잘 작동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에 아마 공항 주차장을 추석 때 무료로 개방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 이제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귀성하시는 분들이 공항에 나오면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 공짜죠, 공짜. 공짜로 여러분들 그냥 차를 대고 고향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책을 이번에 실험에 옮긴 모양이던데, 여러분들 그거는 뭐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공항에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공항 이름 감당할 수 있는 주차 여력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그분들이 차를 댈 수가 없으면은 공항 인근의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 난개발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차들이 주차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발생할 거라고요.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올해 첫 국내선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니까 지난해 비해가 7.4%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전국의 주차 혼잡률이 106%까지 이르게 되고, 공항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겁니다. 공항 주변의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차들이 다 와가지고 이면 주차를 했으니까.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 주민들이 탁상 행정을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제가 가만 보면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만들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무덤덤하게 되면은 회사의 매출이 이런 곤두박질 치고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면, 또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고객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보일 건가, 리액션을 할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곧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거나 오랜 생활 동안 여러분들 정해진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뭐 민원인들이나
피의자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그런 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공급자 중심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을 맡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30년, 40년 동안 익숙해오던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셋에 여러분들 기준해가지고 정책이나 제도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이 돼가지고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실패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걸 이번에 보거든요. 추석에 여러분들 무료 공항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머리로만 돌려보더라도 공짜로 주차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차 여러분들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면 도로로까지 다 풍선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발생할 것이다. 누구든지 알 수가 있고 그걸 민생 대책에 포함해가지고 꼭 실험을 한 다음에 아냐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과의 여러분들 수가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안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인센티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인센티브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정책이나 제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 항상 머리를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의 위기도 제가 볼 때는 근래 한 보고서를 보니까 삼성은 뭐 경제적 가치 기준해가 여러분들 돈을 주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영업이익 비례가 이런 성과 보상 체계를 돌리더구먼요. 그 SK 하이닉스가 그 제도를 바꾼 지가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니까 좋다 그러면 누구든지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업이익 기준을 해가지고 그게 일정 퍼센트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쪽으로 변경을 한 거고, 삼성은 재무팀에서만 계산할 수 있는 뭐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보면은 경제적 부가가치 항상 재무팀이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과 보상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게 되면 사회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정책,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성과 보상 체계를 그냥 무시하고 이런 밀어붙인 게 20세기 100년 동안의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러니까 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인센티브에 따라 사람은 움직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펼치게 되면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비용으로 귀착이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가? 그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제도를 밀어붙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딱한 거죠. 참 비용 들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감사합니다.